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방선거가 반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판도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입지자가 넘쳐서 벌써부터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겜코 사업이 사기다 아니다를 놓고 벌어진 시장과 시의원 사이의 공방이 광주시와 의회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 충장축제의 관광객을 분석한 결과 타 지역 관광객은 17.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진의 고유 음식인 회춘탕이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당뇨병과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촌 지역의 전통 한옥으로 단장된 행복마을이 늘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체험 관광 자원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행복마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해발 300m 중턱 순천시 월등면의 한 시골 마을.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한옥 20여 동이 들어서 있습니다. 침체됐던 이 산골 마을이 한옥촌을 조성하면서 잘 사는 마을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로 들어선 각 한옥마다 방 한 개는 숙박용으로 관광 자원화했습니다. 마을 안에는 달빛 관측소 등 농촌 체험장을 늘리고 매실 판매에 나서면서 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문만 열면은 바로 그냥 산이나 단풍 드는 거, 눈 내리는 거 이런 사계의 변화를 직접 겪는 게 너무 좋습니다. 마을 소문이 퍼지자 마을로 돌아오려는 도시민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도시민들이 마을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입주함으로써 쇠퇴져가는 그런 농촌 마을에 활기를 되찾고 또 젊은 친구들이 유입이 되면서 농촌이 아주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순천 지역에서 이처럼 농어촌의 한옥단지를 조성해 행복마을로 조성된 마을은 모두 9곳. 한옥을 지으면 보조금으로 도비를 포함해 시로부터 4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사업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지원이 한옥에 국한된 데다 한옥 조성에만 집중되다 보니 마을 주변 경관이 한옥촌과 어울리지 않는 점은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올해 우리 순천은 순천 국제정원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순천만을 앞으로 찾는 외지 관광객들을 위해서 순천의 그 한옥 체험 마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역점 사업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행복마을 조성 사업. 낙후된 주거 환경을 바꾸고 테마 체험 관광지로 부상하면서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주 새 야구장 광장에 숲이 있는 녹색 열린 공원이 조성됩니다. 광주시는 연말에 준공되는 광주 야구장의 외부 광장에 녹색 광주를 상징할 수 있는 도심 소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2,000제곱미터 규모의 소공원에는 느티나무와 소나무, 목백합 등 22종 4만 7천여 그루의 나무가 식재됩니다. 광주 충장축제 관광객 분석 결과 외지 관광객이 2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구가 공개한 충장축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충장축제 기간 방문객 중 광주 주민은 82.3%를 차지했고 타지역 관광객은 17.7%에 그쳤습니다. 타지역 관광객 중에서도 전남 지역 관광객이 11.2%고 광주 전남 이외의 지역 주민은 6.5%에 그쳐 지역 축제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판도는 안개 속입니다. 규칙은 정해지지 않았고 대진표도 오리무중입니다. 인군수 기자입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에는 입당 원서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원서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기 바쁘고 입력을 마친 입당 원서는 사무실 구석에 상자째 쌓여 있습니다. 반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때문입니다. 경선 방법도 당원을 중심으로 하는 선거 방식을 취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알려지면서 현재 각 후보 진영에서 권리당원을 입당시킨 경우가 많고 특히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은 지난해 말 13,000여 명에서 지금은 4만 8천여 명으로 3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당원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심이 곧 민심이 될 수 있도록 당원들이 아마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천제도 개혁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등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할지 말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폐지를 확정했지만 새누리당은 미적거리고 있고 여야의 대치 전국 속에 언제 논의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합니다. 내년 지방선거 변수로 꼽히는 안철수 신당 창당도 아직은 안개 속입니다. 오는 11월 24일 창당을 선언할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정작 안철수 의원은 시기를 못 박지 않았습니다. 정해지는 대로 제가 직접 제 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일은 이제 6개월에 앞으로 다가오는데 무엇 하나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을 정도로 선거 판도는 안개 속이고 입지자들의 소갈이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이처럼 규칙도 정해지지 않은 데다가 안철수 신당 창당 역시 기정사실화되면서 입지자들이 다급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지역은 10명 넘는 후보군이 출사표를 선언하는 등 조기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계상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무소속 정치인들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여왔던 나주시장 선거. 인구 10만 명이 넘지 않는 지역에서 시장 출마 입지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임성훈 현 시장이 미래산단에 덫에 걸려 흔들리는 사이 입지자가 무려 1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 안철수 신당 출범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입지자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당이 정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참신한 신인들이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번 치열하고도 시끄러웠던 화순군수 선거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집안끼리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모경 전 군수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전영준 전 군수도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 5개 자치구의 수장을 뽑는 선거도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서구청장 선거는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 사이에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광산구청장 선거에는 벌써부터 7명의 입지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거전은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지만 정작 유권자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아직은 너무 빠르지. 좀 내년 안 그래도 2, 3월 돼야 그래도 누구를 찍어줄까 하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직은. 선거전이 조기에 과열될 경우 선심성 행정이 쏟아지고 후보 간 비방전으로 흐르게 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과 주승용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섭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과 주승용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두 의원은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와 전남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서 정부의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호남 소외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겜코 사업이 사기다 아니다를 놓고 시장과 의원 사이에 있었던 날선 공방이 결국 기관 대 기관의 싸움으로 확전됐습니다. 광주시 공무원들이 전례 없이 시의회 사과를 요구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했는가 하면 시의회는 내년도 예산 심의를 전면 중단하는 등 맞대응했습니다. 정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내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첫날, 광주시 의회는 예산 심의를 보이콧했습니다. 발단은 광주시 문화관광 정책실 직원들이 집단으로 낸 성명서입니다. 광주시 직원들은 겜코 사업이 사기극이라는 홍인하 의원의 발언에 절망과 분노를 느낀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사실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와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억지로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홍 의원이 혈안 질의 도중 돈다발을 꺼내들어 마치 공직자들이 돈에 매수된 것처럼 오도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홍 의원은 명백한 증거를 갖고 질의했는데도 사과 운운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시민의 대표를 협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시의원회가 해서도 안 될 일이고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시의원을 겁박하고 협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집단 성명의 배후에는 강훈태 시장이 있다며 공무원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나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례 없는 공무원들의 집단 성명에 광주시 의회 의원들도 발끈했습니다. 대의기관에서 서로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도 큰 문제가 있는 발언으로서 저희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예산안 심의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수위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기극 공방이 대리전 양상으로까지 번지면서 겜코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점점 큰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보도한 노인 요양시설의 다양한 학대의심 행위를 보면 저희 취재진이 그냥 가도 쉽게 알 수 있는 걸 단속하는 곳에서는 왜 모를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올해로 6년째인데 현실이 이렇다면 제도 시행 취지가 무색합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요양원. 마치 개밥을 주듯 밥과 반찬을 마구 섞어서 노인에게 먹입니다. 손으로도 못 집어먹고 밥만 구우고 이렇게 잡사.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위로 그 식사를 잘라갖고 식판에 이렇게 국에다 해갖고 말아주면 다 드셔. 광주의 다른 요양병원 급식실에는 식사를 마친 식판 위에 손도 대지 않은 반찬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잘 드시고요. 이제 증세가 좀 심하신 분들이 원래 식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요양병원 특성상 좀 남기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심지어 치매 노인을 박스 테이프로 묶어놓고 폭행하기까지 하는 요양시설 실태. 구청 직원들은 단속해야 할 병원 정보들이 심사평가원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협조가 잘 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심평원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그 자료는 전혀 없고 지금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만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은 심사평가원대로 대부분의 정보를 병원에서 알려주는 대로 가지고 있을 뿐이라며 현장에 나가서 전부 확인하기에는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고 털어놓습니다. 전체적으로 신고를 먼저 합니다. 신고된 거를 기본으로 지급은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전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방문해가지고 확인할 수는 없고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지적이 들끓자 광주시는 요양병원 관계자와 공무원을 모아 긴급 회의를 열고 다음 주부터 밤낮 없이 광주 일대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보건의료노조 전남대지부가 병원 직원들의 잇단 유방암 발병과 관련해 산재 신청을 내고 역학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유방암에 걸린 전대병원 간호사 등 3명이 최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냈다며 전대병원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12명의 유방암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이는 한국 여성 평균보다 많게는 6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아픈 이들을 돌봐야 할 여성 병원 노동자들이 오히려 유방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며 노동부의 특별 건강검진도 요구했습니다. 광주 남구와 견인 대행업체 사이에 벌어진 소송에서 남구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광주 남구에 따르면 대법원이 견인 대행업체 대표의 운영비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최종 확정 판결했습니다. 한편 광주지법도 견인 대행업체가 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1억 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남구가 손해배상할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의 한 여인숙에서 중국 교포 56살 유모 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지병을 앓고 있었던 점과 최근 일감이 줄면서 일을 하지 못했다는 동료들의 말을 토대로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광주와 전남 지역의 어음 부도율이 전달보다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지역의 어음 부도율은 0.09%로 전달보다 0.09%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부도 금액도 23억 6천만 원으로 전달보다 18억 5천만 원 감소했습니다. 조선대와 조선대병원이 태풍 하이엔으로 42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필리핀에 긴급 의료봉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의료봉사단은 오늘부터 5박 6일간 필리핀 세부 타고본 지역에서 의료봉사와 구호활동, 복지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봉사단은 긴급 복구 활동은 물론 이재민에게 필요한 기초 생필품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광주는 예부터 육지와 바다 산물이 풍부한 곳이어서 먹을거리도 남달랐는데요. 몸에 좋다는 토속 음식의 효과가 처음으로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먹으면 봄이 오듯 젊어진다는 회촌탕.
닭, 문어, 전복에 여러 가지 한약재를 넣고 푹 고우기 때문에 예부터 보양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진의 고유 음식인 이 회춘탕이 이름값을 하게 됐습니다. 성분을 분석한 결과 노화를 방지하는 황산화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당뇨병과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진 회춘탕의 이름에 걸맞게 실제 그 안에 항산화 활성 유해산소를 많이 잡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에 비해서 에너지 함량이 굉장히 칼로리가 굉장히 적은 음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 강진구는 지역 대표 음식으로 회춘탕을 보급해 한정식 등 다른 남도 음식과 함께 지역의 산업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음식문화대학 개설과 한정식 전국화 사업 등 음식 발전 종합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도 음식은 전국에서도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이고 알려져 있습니다. 강진에서는 음식 산업을 최고의 산업, 제1산업으로 육성을 해서 맛의 1번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남도답사 1번지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강진. 토속 음식 발굴과 개선을 통해서 남도맛 1번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내년 시즌부터 이범호 선수가 기아 타이거즈의 새로운 주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범호 선수는 구단 홍보팀을 통해 내년에는 기아 타이거즈가 칭찬받는 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수단이 하나로 잘 뭉치느냐가 팀 성적을 결정지을 수 있다며 선후배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주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설립 20주년을 맞아 마형렬 남양건설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광주과기원은 설립 20년 만에 세계 수준의 연구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지역 상공인들의 도움이 컸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마 회장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이었던 지난 2003년 광주과기원의 학사과정을 신설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는 등 과기원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국내산 밀로 빵을 만드는 우리밀 빵집이 광주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 수안지구에 개업한 우리밀 빵집은 광주 전남 지역에서 생산되는 100% 우리밀과 천연 발효종을 사용해 건강한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밀은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이 36kg으로 쌀 다음으로 많이 소비되는 곡물이지만 국내 밀 생산량은 4만 5천 톤에 머물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이 지역 수험생들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해 정시 지원 전략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다음 달 3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열리는 설명회에는 남인권 메가스터디 입시 전략 팀장이 2014년도 정시 모집의 특징과 전망, 대학별 지원 전략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 인재 육성 시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참가를 원하는 학부모나 수험생은 오는 26일까지 광주은행 영업점과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됩니다. 유통업체와 지역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25일까지 광주 신세계백화점에서 열리는 우수 수공예품 홍보 기획전에는 수공예 작가와 수공예 창업교육생들의 작품 50여 점 이상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와 광주북구청 그리고 광주디자인센터가 추진하는 2013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